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폭탄,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바뀔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침내 관세 폭탄을 터뜨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의 10%를 일단 기본 관세로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 미국에 대해서 흑자가 많은 나라,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지목해 왔던 좀 더러운 나라들, 미국 입장에서 볼 때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미국의 부를 착취해 가는 나라, 이것을 dirty 15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왔는데요. 그렇게 좀 교활하고 악랄한 나라에 대해서는 10% 플러스 알파를 매긴다. 그래서 각 국별로 적용하는 관세율을 차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의 관세 폭탄, 상호 관세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5%의 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25%라는 관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25%가 4분의 1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 무역 금액에, 거래하는 금액의 4분의 1을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원어치 팔고 그 중에서 20원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벌었다. 이것을 흔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관세가 25%가 되면 그동안에 20억 번 거 이거 세금으로 다 내고 그나마도 부족하기 때문에 5%를 더 내야죠. 그러면 이익은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이익을 미국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5%포인트를 더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 적자를 막으려면 미국에 파는 제품의 물건 값을 더 올리면 됩니다. 더 올리면 관세도 그만큼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관세 충격을 미국 소비자들한테 좀 이전할 수는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낼 세금을 미국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미국 정부에 대신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물건 값이 높아지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잘 안 팔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야기됩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폭탄이라는 상호 관세의 이름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린 것이죠. 그런데 국별 관세율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그동안에 관세 폭탄이라고 그러면서 벼르고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서는 20%를 매겼거든요. 영국은 1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훨씬 높은 25%란 말이죠. 과연 우리가 유럽보다도 또 영국보다도 미국을 향해서 불공정 무역을 했던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 좀 서운하고 안타까운 측면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 통상 무역 관계자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지경으로까지 오도록 트럼프에 의해서 우리가 관세 폭탄을 맞도록, 더더군다나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관세율이 거의 0%입니다. 상호 관세라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폭탄을 때린다는 건데, 우리는 미국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관세율을 맞았다는 점에서 우리 통상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24%입니다. 우리보다도
1%포인트가 낮아요. 뭐 1%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우리보다도 그동안에 훨씬 더 높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관세율이 일본보다는 더 낮았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다면 미국이 때리는 상호 관세는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보다는 좀 낮게 해줘야 되는데 일본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 대목도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깝깝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폭탄 해방의 날이라는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눈에 안 보이는 금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관세 장벽들이 많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 보복 관세, 상호 관세를 좀 더 매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도 일본과 비교할 때 과연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 우리가 더 많은가? 우리가 일본하고 교육할 때 보면요. 외국산을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아주 교묘한 제도들이 일본에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나 지능적으로 잘 막고 있지는 못해요. 다만 뭐 쇠고기 30개월 안 된 쇠고기는 전면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게 미국의 지적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몇 가지 있기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세율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블룸버그가 상호 관세 기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상무부가 밝힌 기준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관세, 뭐 적정하다는 게 경제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논리라면 상호 관세에 입각하다면 한국에는 16%를 매기는 게 옳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한국에 대한 25% 관세율은 상당히 높고요. 또 중국은 미국의 주 관세 타겟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뭐 중국은 우리보다도 관세율이 높기는 합니다만 그 차이가 한국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은 종래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많이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제로이다가 이번에 25%를 맞는 건데 중국은 10%이다가 34%를 맞으면 우리보다도 오히려 새로 추가되는 관세가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은 한국에 대해서 유난히 좀 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때리기 직전에 현대차가 한국의 생산 기지를 미국에 대폭 옮기겠다. 그래서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할 때 좀 감안해 주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사장이 31조 회장님이죠. 현대자동차 회장이 앞으로 5년간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의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 심지어 현대제철 공장까지도 하나를 미국에 새로 추가로 짓기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옆에 있는 정의선 회장을 향해서 현대는 그레이트 컴퍼니다. 아주 위대한 기업이다. 그리고 현대차는 앞으로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실이 한국 언론에도 크게 대해서 특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트럼프가 한 말에 일부만 한국에 전달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가 한국에 투자해서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해서 거기서 생산하는 차는 관세를 한 푼도 안 물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새로 투자하는 거, 현대차가 새로 투자하는 대목, 이것은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앞으로
3, 4년 내에 자동차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정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권력에서 물러났을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는 현대차의 31조 투자가 관세를 피해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됐다. 더더군다나 한국이라는 국가 타겟을 정할 때는 감안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 로즈가든 연설에서는 아예 한국 자동차를 꼭 집어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81%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을 맹렬히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목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새로 짓기로 하는 그 31조 투자를 통한 미국 현지 공장, 그것은 트럼프 기준으로 볼 때는 태부족이고 역부족이다. 조족지혈이다. 그 정도 가지고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페이바를 주기가 어렵다를 애둘러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교차합니다. 이 장점은 미국에서 관세를 벗어날 수 있다. 현지 조달하면 생산 공정, 또 물류 이동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대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차 하나 생산되려면 수만 개의 부품이 따라 들어가야 되고 그 많은 부품 회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그 부품 회사들이 당장에 미국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대차가 미국에 가더라도 상당 기간은 한국에 있는 과거의 부품사로부터 들여와서 조립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부품 소재까지도 미국산으로 다 대체하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 부품 회사들이나 소재 공급하는 회사들로서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시경제 지표인 국민소득이나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한 현대차는 그 부가가치, GDP 산출액이 미국의 GDP로 잡힙니다. 한국의 GDP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또 미국의 세금을 더 늘리는 것이거든요. 해외에 진출하면 사실 그 부분만큼은 한국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또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현지 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서도 몇 명이 가겠죠. 그러나 우리 경제에,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세금, GDP 이런 면에서 사실 그 주도권을 미국에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협상인데요. 이번에 미국의 관세 폭탄, 한국에 대해서 25%를 때렸죠. 이 대목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기본 10%는 요지부동 변경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관세가 상호간에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일단 10%가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5%인데요. 한국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서는 모두 25%를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수출에 결정타를 맞을 수가 있는데 협상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 25%를 좀 낮추는데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나간다고 하면 과연 미국은 우리를 사정을 잘 감안해 줄까? 앵글로색슨족들의 습성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그야말로 수모를 겪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지금도 제 머리에 생생한 게요. 젤렌스키를 향해서 당신 우크라이나 너네들은 이제 카드가 없잖아. 보여줄 카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어디 미국에 와서 이렇게 무례하게 루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아주 혼을 냈지 않습니까? 자, 이 대목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카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가 없는 나라,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줄 게 없는, 미국 입장에서 좀 한국한테 사정해서 받아갈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무자비하게 당할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나 경제단체들 이런 곳에서 좀 적극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강력한 보복의 메시지, 보복의 경고도 좀 하고,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대목,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많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그 증거를 내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자세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바로 전쟁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 일각에서, 더더군다나 국회 같은 곳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내줘야 정부가 협상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도 그동안에는 계엄령으로 야기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미국과 사실 제대로 정상회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겠죠.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통상 전략도 입체적이고 좀 과학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 어려워하는 거, 미국이 아쉬워하는 부분,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 대목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 대목을 통 크게, 그러니까 우리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더 크게 받는다라는 큰 틀에서의 통상협력, 통상외교가 필요하다. 이것은 당파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국가 원로들이 중심이 돼서 또 팅크탱크 같은 데를 조직을 해서라도 어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관세 폭탄,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바뀌나, 그 와중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